36번 질문. 이제 23년도는 지문이 2개 남았죠. 36번이랑 37번.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36번 질문의 2번 문장에 있는 inhabit 있잖아. 얘 한번 너네 구조 파악해온 거 봐봐. 얘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타동사죠, 명확히.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거로 묶어 왔을 거 아니야. it부터. 그 다음에 it 왼쪽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이 inhabit이라는 동사를 live로 바꾸면은 뒤에 live로 바꾼다고 하면은 뒤에 어떤 단어가 추가가 되어야 되거든. inhabit이라는 타동사를 live로 바꾼다. 그러면 뒤에 어떤 단어가 추가되어야 될지를 쓰시면 됩니다. live라는 단어로 바꿨을 때. inhabit이라는 동사는 타동사인데 이거를 live라는 자동사로 바꿨을 때는 뒤에 전치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쓰면 되고, 그쵸? live에 있어. lives. 그쵸? lives. 그 다음에 6번 문장. 6번 문장에 이 distrand가 의미하는 게 뭔지 이면지에 적으시면 됩니다. 6번 문장의 마지막 단어인 이 distrand, 이러한 경향에서의 변화를 보기 시작한다는데 이러한 경향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2번 형광펜, 문법적으로 중요한 하늘색. 8번 문장에 이 동사 형태의 이름을 쓰면 돼. 시제, have been found의 시제 이름을 위에 연필로 쓰면 된다. 지금 쓸 수 있는 사람은 쓰시면 돼요. have been found의 시제의 이름을 위에다 적으시면 됩니다.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나중에 쓰고. 그 다음에 8번 문장의 오른쪽에 to be getting 있죠. 얘도 이 투부정사의 형태의 이름을 위에다 적으시면 돼요. to be getting. 이 투부정사의 이 형태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9번 문장에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단어인 rise 있잖아. 이 rise에다 어떤 표시해왔어? 너네 한번 구조 파악해온 거 한번 확인해봐. 어떤 표시 해와야 되냐? 이 rise라는 원형 형태. 물결 표시를 해와야죠. 얘 지금 동사 원형 형태거든? 9번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animal 쓰고 liv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이제 수식해주는 거잖아. 동사는 have seen이죠. rise에다가 왜 물결 표시해야 되는지 아냐? 그쵸? seen이라는 지각동사 때문이죠. 지각동사는 뒤에 구조가 어떻게 되냐? 목적어가 일단 나와야죠.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부분에 원형이나 이제 분사가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온도라는 건 상승하는 거니까 지금, 그쵸? 원형에 들어간 거고. 그럼 이 rise라는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형태를 2가지 쓰면 되거든. 이 rise라는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형태 2가지 있잖아.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한번 써보시면 돼요. 틀린 형태를 쓰라는 거다. 그러니까 어법 문제로 출제되면은 이 틀린 형태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어법상 올바르지 않은 걸 하나 고르라고 하면 그 어법상 올바르지 않은 형태를 2개를 위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장에 두 번째 줄에 있는 rather than 있죠. 사실상 이 than이 비교잖아. 이 rather than의 사이로 구조와 의미상 병렬되는 게 무엇인지 찾으시면 돼요. rather than의 사이로 병렬되는 거. 그 다음에 37번. 이것도 이제 추측을 하는 식으로 가도 될 것 같아. 요약도 잘하고 어법도 완성이 난 됐다고 생각하거든. 한 10에서 8은. 그렇게 봤을 때 made 이 passable에도 역시나 얘 목적어잖아. 목적격 보어지. 그렇게 봤을 때 이 passable을 어떤 형태로 틀리게 출제하실 것 같은지를 위에 한번 예측해서 써봐. 자신 있는 사람은 빨간 펜으로 써도 되고 내가 반위어랑 문법적으로 틀린 거는 빨간색으로 써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틀리게 나올지를 한번 예측해봐. 그러면 훨씬 더 잘 맞출 수 있거든.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두 번째 줄에 이 등위 접속사 or 있지. 이 or을 사이로 병렬되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접속사 종류 4개 중에 첫 번째인 등위 접속사죠. 이 5와1 사이로 병렬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4번 문장의 마지막 단어인 이 이시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대명사 it. 4번 문장의 마지막 단어인 대명사 it이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장에 주어가 photographer잖아. 그 다음에 동사는 can decide고 위치부터 무슨 가로를 묶고 왔어? 그쵸, 네모 가로죠. 네모. 레이럴은 부사잖아. 위치는 여기에서 관계 대명사가 아니죠. 명백히 선행사로 볼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어떤 요소라는 의문사거든. 의문사. 의문사 절은 긴 명사 역할하는 거 알죠? 네모 가로 묶는 것 중에 뭐 접속사 대시 있고 위치, 의문사 절이 있거든. 그럼 또 질문은 그거야. 위치 대신에 뭐를 넣어서 도대체 너네를 틀리게 만드실까? 그러니까 어법적으로 틀린 표현을 한번 써봐. 위치 대신에 뭐를 넣으면 너무 헷갈릴까? 마치 올바른 표현처럼 보일까를 지금 물어보는 거다. 틀렸지만 올바른 표현으로 보일 법한 위치를 어떤 단어로 바꿔서 우리를 현혹시킬까? 그 다음에 7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do that 있죠. 그것을 한다는데 도대체 그것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 표현을 찾아서 영어로 쓰던지 화살표로 연결하던지 하면 된다. 그 다음 29번 22년도로 넘어와서 일단은 질문이 나왔으니까 같은 것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번에 preemptive move 그 선제적 행위에 있어. 선제적 행위라는 건 단순히 공표라는데 이거를 1, 2번으로 묶어서 선매 행위의 정의로 본 사람이 있고 혹은 그 선매 행위의 예시가 광고 확대랑 상품 확장이잖아. 그 중에 첫 번째로 공표 또한 선매 행위의 예시 중에 하나로 본 사람이 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나는 후자로 봤어. 참고로 공표하는 것도 선매 행위의 예시 중에 하나로 봤다. 나는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런 시험 문제가 출제되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5번 문장의 the intent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30번에 4번 문장에 너네 그 화장할 때 얼굴에 쉐이딩 한다고 하잖아. 정확히는 쉐딩이죠. 쉐딩 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음영을 줘가지고 높게 높아야 될 곳은 높게, 낮아야 될 곳은 낮게 보이는 걸 쉐딩 한다고 하는 거잖아. 이것도 카운터 쉐이딩이죠. 결국에는 이 디스 쉐이딩이 문맥상 의미하는 게 뭔지 한글로 적으시면 됩니다. 랜덤으로 시킬 거니까 꼭 시간을 줄 때 이면지에다가 정확히 적어라. 그 다음에 9번 문장에 This pattern of coloration 이러한 배색 패턴 혹은 이러한 패턴의 배색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이제 한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confounding factor 항상 나오는 거 4번 문장에서 주어인 these confounding factors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역시나 이면지에 적으시면 됩니다. these confounding factors가 의미하는 게 뭔지 이게 마지막 그 질문이거든. 그 수업은 저 뒤에 있는 시계로 정각에 시작할 거니까 남은 시간은 쉬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됩니다. 어제 내가 그 이사학번 있잖아. 작년에 수능 본 애들이랑 놀았단 말이야. 2명이랑. 한 명은 강조교고 한 명은 홍대에 간 인명여고인데 홍대 경영학과 간 친구란 말이야. 걔네가 나 티켓팅을 도와줬어. 선생님 시즌이잖아. 그래서 NCT들이 많거나 하거든. 이번 달 29, 30, 30일 12월 1일인가? 그래가지고 그거 티켓팅을 도와줘서 만나서 술 마시고 너네한테 정보를 줘도 필요가 없잖아. 못 마시니까. 저 부엉이 산장이라고 있거든. 저 해리움 쪽에. 거기 맛있더라. 부모님이랑 갈 수 있지 않나? 안주는 먹을 수 있지 않아? 거기 진짜 맛있어. 감자전인데 반달처럼 두껍게 해가지고 안에 치즈가 들어가 있거든? 근데 진짜 치즈 맛이 나. 대박이야.
그리고 너네가 갈 수 있는 데를 추천해주자면 거긴 알아? 디저트 상구? 알아? 그 던킨 도너 옆에 있는데 알지? 거기 옆에 쿠키몽이라는 과자점 있는 거 알아? 쿠키몽 과자점 옆에 디저트 상구는 알아? 그 옆에 간판이 없는 카페가 있거든? 더비하우스라고? 거기 밤 바스크 케이크가 나왔거든? 개 맛있어. 케이크 위에 그 케이크 크기보다 더 큰 크림이랑 자바칩이랑 견과류 뿌려주거든? 꼭. 근데 혼자서는 다 못 먹어, 느끼해서. 친구 한 3명은 같이 가야 돼. 너네 포함 3명. 아메리카노 먹으면 장난. 아메리카노 진짜 맛있어. 근데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는 다른 날 한번 가보도록 하세요. 더비하우스의 그 바스크 치즈케이크 밤 바스크 케이크 꼭 먹어라. 너무 맛있다. 어제. 근데 딱 거기서 애들이랑 수다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정시반이 끝났잖아. 민우 포함된 은유리네 오빠. 민우 포함된? 근데 2호 학번이 돼. 정시반 친구 갑자기 걸어 들어오는 거야, 카페로. 근데 보고 놀랐어. 근데 알지? 너무 놀라서 인사 못하는 거. 그래가지고 인사하고 오랜만에 그 정시반 단톡방에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고 막 그랬죠. 애들 다 여하튼 잘 지내고 있겠죠? 수능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2주도 안 남았잖아 지금. 2주가 뭐야? 10일? 11일? 내년엔 너네 차례죠? 건승하길 빕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보면은 36번 문장에서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를래? 1번부터 10번 중에 중심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몇 번 문장 같아? 8번이죠. 그쵸? 이 사람이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그거거든?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어서 동물이 지금 작아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사람이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거든. 여러분이 한 줄 정리도 기깔나게 잘했지만 저도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일단 나는 1, 2, 3번을 하나로 묶었거든? 1, 2, 3번을 하나로 묶어서 이 동물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에는 환경의 변화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것 같거든? 1번에서 3번이 하고 싶은 말은 동물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환경의 변화다. 즉 환경이 변하면 동물의 크기도 바뀐다. 그 종의 크기라는 것은 not accidental, 그 우연이 아니랍니다. 그쵸? 우리는 끝까지 읽어봐서 알죠. 원인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미세하게 조정된 상호작용이랍니다. 뭐와 뭐 사이에 그러냐면은 종과 그 세계 사이에서 그것이 거주하고 있는, 살고 있는. 일단 여기에서 주어인 이시지칭하는 건 뭘 것 같아? 도대체 무엇이 미세하게 조정된 상호작용이라는 걸까? 그 종의 크기겠죠, 크기. 종의 크기. 그 다음에 it inhabits에서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그것이 거주하는 세계에서 이시지칭하는 건? 스피시즈죠, 스피시즈. 그렇다면 lives 뒤에 뭐를 붙이면 될까? live는 자동사니까는 in, 그쵸? lives in 혹은 dwells라는 단어도 있거든? 얘도 자동사라서 뒤에 in을 붙여야 돼. 이 둘 다 자동사죠, 자동사. 그 다음에 inhabit이랑 헷갈릴 반의어는 아니거든? 근데 만약에 어휘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헷갈리게 나오면 어떤 단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반의어는 아니지만 inhibit. inhibit은 뜻이 뭔데? 그쵸? 억제하다, 금지하다라는 뜻이 있어. inhibit. A라는 스펠링 하나만 다른 거다. 억제하다, 금지하다 이런 뜻이 있다. 막다. 히읗은 하다의 줄임이다. inhabit에서 A가 I로 바뀌어서 inhibit. 억제하다, 금지하다.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끝나고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된다. (3번) 문장. Over large periods of time, 그 긴 시간 동안에 긴 시간에 걸쳐서 size fluctuation, 그 사이즈의 변동이라는 거는 자주 신호를 보내왔답니다. 상당한 변화의 신호죠. 그 환경에 있어서. 결국에 사이즈가 변했다? 그거는 즉 환경이 변했다는 의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얘 분사구문이야. 관용적 표현이거든.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있잖아. 지난 밀리언은 꼭 외워야 되거든. 얘 밀리언 하면은 100만이야, 100만.
근데 100면은 공이 두 개잖아. 1000만 억. 그래서 5억 년이 되는 거다. 밀리언은 100만이고 100만에 100라는 공이 두 개 붙었으니까 100만 1000만 억. 지난 5억 년 동안에 있잖아. 5억 년에 걸쳐서 그 트렌드라는 게 무엇을 향하고 있어? 애니멀스는 의미상에 주어져. 그 다음에 게릭은 동명사고 투월드가 전체사니까. 그쵸? 해석을 해보고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렇게 되거든. 그 트렌드라는 게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동물들이 getting larger, 점점 커지는 것을 향하고 있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질문은 안 했지만 이 트렌드는 어떤 트렌드를 얘기하는 걸까? 동물? 그쵸? 사이즈 변동의 트렌드를 얘기하는 거겠죠? 사이즈 플럭츄에이션. 여기서 그것은 특히나 노터블 눈에 띈데 마린 애니멀 그 해양 동물에 있어서 그럼 여기서 이 it은 뭘까? 그 트렌드를 얘기하는 거겠죠. 트렌드. 내가 어쩔 때는 1번 형광펜 치고 어떨 때는 2번 형광펜을 치고 어떨 때는 그냥 파란색 펜으로 연결시키잖아. 별로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표시 안 하는 거다. 너네도 무조건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그 트렌드라는 건 특히나 눈에 띈답니다. 해양동물에 있어서. 이거 잘 안 나오는 관계대명사잖아. 그쵸? 얘 엄청 근데 얘 특징이 있죠. 예외적으로. 얘 일단은 무슨 격이야?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주는 뒷문장이 예외적으로 완전하죠. 그쵸? 그리고 그것의 평균적인 그 신체의 크기라는 것은 상승했답니다. 150배. 이 시기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알 수 있어? 4번 문장에서 얘기한 지난 5억 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4번이랑 5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린 뭐라고 요약할 수 있냐면 5억 년간 커진 동물이죠. 5억 년간 커진 동물. 5억 년간 동물이 커졌다는 거죠, 결국엔. 그 다음에 6번이랑 8번을 난 이렇게 묶을 거거든. 6번이랑 8번은 이제 대조적으로 벗이라는 연결어가 나오면서 열 때문에 작아지는 동물들이죠, 이제는. 열 때문에 작아지는 동물. 원래 줄어드는 동물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줄어든다고 하면 개체 수가 줄어드는 걸로 착각할까봐 작아지는 것으로. 열 때문에 작아지는 동물. 6번에서 8번. 하지만 우리는 보기 시작하고 있답니다. 그 변화를 이 추세에 있어서, 이 경향에 있어서. 그럼 이러한 경향이라는 건 뭘까, 얘들아? 5번 문장에서 얘기한 그쵸? 평균 몸 사이즈가 증가하는 추세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할까요? 여기다가 별표 하나 쳐줄게. 후즈 여기다. 이미 주요 문장에도 넣을 거긴 하거든. 장문할 수 있도록. 그래도 꼭 문법 문제. 열 때문에 동물들이 작아지고 있구나. 7번 문장. 과학자들은 발견했답니다. 많은 동물들이 슈링킹, 줄어들고 있는 걸 발견하고 있다는데 슈링킹의 반의어를 써줄게. 너네가 모를 법한 단어로. 뭐 increase 이런 건 알잖아. enlarge. large에 in을 붙이면 되거든. 동명사 동명사란데 ing를 붙여야 되니까는 e를 빼고. 원형은 이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건 전부 다 영어 사전에 검색해 본다고 생각하면 된다. enlarge. 얘가 원형 형태다. 반이요. 그 세계 주변에서 그 종 있잖아. 모든 범주에 있는 종이라는 건 이거 스피시즈 옛 복수 형태인 거 알죠? 단수면은 어를 붙이면 되고 복수면은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 이거 조심해야 돼. 니네 작문해야 되잖아. 모든 범주에서의 종이라는 게 얘는 지금 동사 형태가 뭐야? 현재 완료 수동태죠. 그럼 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발견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발견되고 있어? To be getting. 점점 더 작아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거는 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대요. 동물들 있잖아. 이탈리아의 알프스에 사는 예를 들어서 연결어에는 전부 다 1번 형광펜. 이 동물들은 보고 있답니다.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by 3도에서 2, 4 degrees Celsius. 그쵸? 3도에서 4도씨까지 1980년대 이후로 1도만 올라가도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건데 3도에서 4도나 올라갔다고 하니까는 어떤 형태로 바꾸면 안 되겠냐 얘들아. rise를. 그쵸? 일단 to rise는 절대로 안 되죠. 그쵸? 원형이나 분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혹은 reason. 과거 분사 형태로 써도 안 되는 거. 되냐? X라고 쓸게. 둘 다 이 형태로 쓰면 안 되는 거니까. 투부정사죠. 오버히팅, 과열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샤모이 고트들은 나 이거 어제 이미지 보내줬지. 그 다음에 이거 기억나? 스펜드 시간, 그 다음 뭐야? ing인데 이 ing 두 개가 병렬되는 걸로 찾았죠. 스펜드 시간 ing. 투부정사랑 동명사 이행문 썼을 때도 분명 나오죠. 수능 때도 나오거든 계속. 샤모이 그 염소들은 이제는 보내고 있답니다. 더 많은 그들의 날들을 쉬면서. 오히려 좋아. 쉬는데 뭐 한다기보다는, 먹이를 찾는다기보다는. 그리고 어때? 쉬고서는 먹이는 안 찾으니까는 in just a few decades, 수십 년 만에, 그러니까 5억 년에 대비해서는 수십 년이 별게 아닌 거야. 우리는 아직 20살도 안 됐지만. 우리가 아니죠, 너네는. 그쵸? 그리고 결과적으로 수십 년 만에 새로운 제너레이션, 세대의 샤모이들이 25% 더 작아졌다? 그러니까 기존 크기의 4분의 3 크기가 된 거잖아 지금. 25% 줄어들었다는 건.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 9랑 10은 결국에는 그냥 뭐 SS잖아. 그쵸? 6번, 8번에서 얘기하면 GS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시인 샤모이 고트. (37번은) 주제문을 몇 번으로 골랐어? 4번. 하나 더 고르자면 뭐 고르면 될까? 난 3, 4번을 골랐거든? 3, 4번. 3, 4번으로 고를게. 이거 샘플링 있잖아. 37번에 나오는, 이거는 수능에도 나오는 토픽이거든? 그러니까 꼭 유의해야 된다. 이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돼. 특히 경영학과 갈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공을 할 친구들은 기본적인 통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 For a long time, 긴 시간 동안 랜덤 샘플링이라는 건, 즉 무작위 추출이라는 건 좋은 숄트컷, 지름길이었답니다. 그것은 분석 있잖아. 커다란 데이터 문제의 분석이라는 걸 가능하게 만들었대. 프리는 이전이잖아, 이전. 프리의 반이어는 뭘까? 이후는 포스트. 그쵸, 포스트. 그럼 이시지층하는 게 뭘 것 같아 얘들아? 무엇이 더 큰 데이터 문제 분석이라는 걸 가능하게 만들었을까? 랜덤 샘플링이다. 랜덤 샘플링. 파서블은 뭘로 바꾸면 안 될 것 같아? 파서 불 리죠. 부사로 바꾸면 안 되는 거. 그럼 왜 부사로 바꾸면 안 되는 걸까? 파서블이라는 목적격 보어 자리이기 때문이죠. make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나 분사가 나와야죠. 혹은 형용사, 분사 혹은 명사. 부사는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묶으면 되죠. 부사절. converting. 컨버팅 동명사죠. 디지털 이미지나 그 노래라는 것을 변환하는 거 있잖아. 더 작은 파일로. 이게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뭐를 야기해? 변환하는 것이 원인이고 결과는 뭐야? 데이터에 손실을 야기하면서 정보라는 게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샘플링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샘플링이 그거 표본 추출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하객여고 2학년에 평균 키를 측정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너네가 300명이 넘어가잖아. 그럼 300명의 키를 전부 다 재는 게 1,
한계가 있었던 거야. 화면 한번 봐봐. 디지털 이전의 시대에는 전부 다 불러가지고 그 종이에다가 키를 전부 다 작성해서 그거를 전부 다 수기로 하나하나 있어야 됐단 말이야. 지금은 어때? 그냥 전자 키 재는 거에다가 컴퓨터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되잖아. 근데 프리 디지털 에라니까 그거 전부 다 종이로 써가지고 한다고 해봐. 엄청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때? 밤마다 무작위로 한 3명씩만 뽑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 그게 바로 랜덤 샘플이에요. 무작위로 그냥 아무나 뽑아가지고 키를 재서 평균을 내잖아? 그러면 전체를 잰 것이랑 비슷한 수치가 나온단 말이야. 그거를 지금 랜덤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줄일 수가 있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실제로? 데이터가 손실되고 정보라는 게 없어지는 게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확실히 전수조사라고 하거든. 전체를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정확도가 덜할 거 아니야? 결국에 1번이랑 2번이 얘기하는 것은 샘플링의 이점이죠. 샘플링이라는 거는 그 표본 추출을 얘기하는 거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연구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대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샘플을 추출하는 거죠. 표본을 추출하는 거죠. 3번 같은 경우에는 그 샘플링의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한계죠, 한계.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한계. 4번에서는 주어 역시나 동명사 주어 having이고 동사는 provide죠. full, 완전한 혹은 가까운 거죠, 완전한 것에. 그런 데이터 세트를 갖는다는 게, 즉 학익여고 300명의 키의 데이터를 갖는다는 것은 얼랏은 비교급 강조 표현이죠. 훨씬 더 큰 자유를 주잖아. 그 탐구하는 데 있어서. 이 5할 1사이로 병렬되는 거는 뭐냐? 첫 번째가 explore, 두 번째가 to, 여기서부터 해야죠. 이렇게 할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to, look. 이렇게 세 개가 병렬되는 거죠. freedom을 수식해주는 형용사죠. 아, 완전한 데이터 세트를 갖는 거는 더 자유롭구나. 도대체 뭐 하는 게? explore, 탐구하고 보는 거죠. 데이터를 다양한 앵글에서. 1반의 키는 어떻지? 2반의 키는 어떻지?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겠죠. 데이터를 전부 다 수집하면. 그 다음에 더 면밀히 보는 거죠. lookat이 한 덩어리죠. lookat. close는 가운데 들어간 부사다. close 자체가 부사 뜻이 있거든. close 자체가 가까이라는. close가 얘 부사로 가까이란 뜻이 있어. 형용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 가까이 보게 되는 거죠. 특정 측면을 그것에.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그쵸, 데이터죠, 데이터. 5번부터는 이제 예시인 라이트 필드 카메라에 대해서 나오죠. 라이트 필드 카메라의 특징이 뭐냐? 카메라가 라이트 필드 카메라가 포착하는 게 결국에 뭐랑 비슷해? 전체 데이터랑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쵸? 라이트 필드 카메라가 포착하는 게 전체 데이터와 비슷하다. 일단은 10번 문장에서 주어는 example이고 동사는 may잖아. 상관접속사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2개 치면 되잖아. 어디에 치면 돼? 그쵸? not just but이죠. not only but이다. not only but 결국에는 fitting, 얘 현재 분사죠. 딱 맞는 예시는 라이트 필드 카메라거든. 그리고 그것은 즉 라이트 필드 카메라는 포착한답니다. 하나의 플레인 측면만 뿐만이 아니라 빛의 측면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거는 뭐가 하는 거야? 컨벤셔널 카메라? 기존의 카메라가 하는 거잖아. 한 측면만 찍는 거. 그쵸? 이건 당연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찍히는 거랑 비슷하게 기존의 카메라랑 비슷하게 빛의 한 가지 측면을 포착하는 건 당연하고
이제 레이스 광선을 이제 포착하는 거죠. 전체 라이트 필드로부터. 근데 이게 대략적으로 난 동격으로 볼게. 약 100만, 1000만, 1100만 개의 그것들이죠. 여기서 데미지 칭하는 건 뭘까? 약 1100만 개의 레이스 광선들 되냐? 빛을 하나만 포착하는 게 아니라 거의 동영상 수준으로 포착하는 것 같아. 저도 잘 몰라요.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구나 할 뿐이죠. 6번 문장의 위치를 뭘로 바꾸면 정말 너무 헷갈릴 것 같냐? 편지 혹시 썼어? What? what? What element? 멘붕. 다른 거 쓰잖아. 못 써. 적극적이네. 못 썼어 지율이 손 들었음. 그죠. 적극적인 모습 좋아요. that으로 할게. what은 생각도 못했었어. 미안. that what element 하면은 뭔가 이상한데? 해석이. 일단은 넘어갈게요. 포토그래퍼 왓으로 나오면은 또 맞출 수 있겠죠. 여러분도 틀린 걸로. 사진 작가들은, 사진 기자들은 결정할 수 있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요소에, 이미지의 어떤 요소에 집중을 해야 할지 그 디지털 파일에서 전부 다 일단 수집이 된 상태니까는 어떤 필요성도 없답니다.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죠. 처음에. 왜냐면 이미 전부 다 모든 측면을 저장하게 되니까. 왜냐하면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게 이거죠. 과목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하는 것을 afterwards는 부사, 후에. 여기서 그것을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 결국에? 이미지의 어떤 요소에 초점을 맞출지 결정하는. 그쵸. 이미지에 어떤 요소에 초점을 맞출지 결정하는 거죠. 그럼 어디부터 3번 형광펜 치면 될까? 거기까지 갔어? 7번 문장에서 한번 찾아보자. 여기 괜찮아요? 그쵸? 사실 집중하는 것이죠. 집중하는 거. 여기로 할게. 그러면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애초에. 뭔 말인지 되냐? 8번. 그 광선 있잖아. 전체 라이트 필드로부터의 광선이라는 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깝답니다. 무엇에 가깝냐면 모든 데이터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 결과적으로 그 정보라는 게 더 reusable, 재사용이 가능한 거죠. 일반적인 사진보다. 그리고 거기에서 역시나 2번 형광펜 칠게. 관계부사. 여기서 웨어의 선행사는 뭘까? 사진 작가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데 무엇에 집중할지. 그녀가 셔터를 누르기 전에. 그러니까 셔터를 누르기 전에 무엇에 집중할지 결정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경우야? 일반적인 그 사진의 경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라이트 필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저장되니까 나중에 선별하면 되지만 일반적인 카메라는, 그러니까 ordinary pictures는 결국에 5번 문장에 두 번째 줄에 나온 conventional 카메라로 찍은 걸 거 아니야. 난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라고 믿는다 지금. where를 뭘로 바꾸면 안 될까? 위치로 바꾸면 당연히 안 되겠죠? 전체 데이터 세트를 갖는 게 엄청 유용하구나. 샘플링이 편리하긴 하지만. 그 다음 29번 선매 행위에 대한 건데 1번에는 선매 행위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 주잖아. 그래서 나는 일단 1번 문장을 주제문으로 골랐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선매 행위가 뭐냐고 하냐면 라이벌을 방해하는 거죠. 결국에는 라이벌을 방해하는 거죠.
라이벌의 라이벌 그냥 방해라고만 쓸게. 라이벌을 방해하는 것이다. 첫 번째 선매 행위의 예시로는 난 2번 문장에 있는 공표하는 것이라고 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4번 문장에서 시작되는 광고를 확대하는 거죠. 광고를 확대하는 거. 그 다음에 6번 문장에서 나온 이제 상품을 확장하는 게 나오죠. 6번 문장 상품 확장. 그러니까 라인을 늘려버리는 거죠. 진입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일단은 동의어부터 써줄게. 6번 문장에 프로덕트 프롤리퍼레이션 있잖아. 상품 확산. 얘 동의어가 문맥상 익스펜션. 익스펜션. 그 다음에 퍼뜨리는 거니까 스프레드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상품의 수를 상승시키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래서 에스컬레이션. 에스컬레이터 알죠?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션. ESC. 그 다음에 이 4번 문장에 이게 장문하면은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involve 뒤쪽에 동명사 나온 거거든? of, wait 얘 단어 리스트에 안 나오지? t까지가 동사야. 가중치를 두다라는. of, wait까지가 가중치를 두다라는 동사고, 그러면은 선배 행위는 포함한다. 가중치를 두는 것을. 광고에 가중치를 두는 것을 포함한다. 얘를 여하튼 동명사로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얘를 어떤 단어 정도로 바꿀 수 있냐면 광고를 여하튼 많이 하고 강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enhancing. 그 다음에 amplify. 파잉이죠. 그러니까 뭐 increasing 이런 단어는 당연히 아닐까는. amplify, ing부터 amplifying. 그 다음에 elevating. 모르는 거는 원형 형태로 사전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rewarding이라는 단어 있잖아. 얘가 문맥상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결국에 도움이 된다는 beneficial의 뜻도 있긴 하거든. 근데 이 선배행위 같은 거 어떤 학과 들어가면은 배울 것 같아 얘들아? 글을 쭉 읽어보니까 경영학과 가면 배우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익성과 관련된 거거든. profitable. profit의 able, profitable. 그 다음에 혹시 수익성이 있는이라는 어려운 단어 L로 시작하는 거 있는데 아는 사람? LU. lucrative라는 단어 아나? 얘 수익성이 있는이라는 뜻이거든? 이익이 남는이라는? 처음 들어보면 꼭 영어 사전에 검색해봐. 단어가 어렵게 나오니까. 1학년에 그 이번에 시험에 이 단어가 나왔거든? 이 단어 뜻 아는 사람? preach. 알아? 1학년에 이게 선택지 이게 나왔어. 이게 답이었어. 설교하다는 뜻이거든. 100점 있죠. 100점 5명이래 1학년은. 너네 25명. 1학년 애들이 조금 부족하긴 해. 많이 너네처럼. 과거의 너네죠.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잘하죠 곧잘. 그 선맹이라는 게 그 의미한답니다. 뭐를 의미하냐면은 어떤 전략이라는 게 설계되는 거거든. 여기서 prevent A from B 문형 1학년 중학교 때 배운 거죠. discourage A from B. 그쵸? A가 B 하는 것을 막다. 지금 prevent A from B랑 discourage A from B의 2번 연강편 했다. 작문할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선맹이라는 것은 어떤 전략이라는 게 설계되는 거구나. 라이벌이 시작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떤 특정 활동이라는 걸.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막아버리는 거죠. 손발 묶어버리는 거죠. 상대방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일부 경우에
프리엠티브 선제 행위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공표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야. 경고하는 거죠. 어떤 의도에 대해서. 근데 이게 라이벌로 하여금 같은 것을 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데 너넨 뭘로 찾아내? 같은 것을 하는 거? 선맹이로 할까 그러면? 선맹이? 그럼 이렇게 연결시킬게. 근데 여기로 하나 여기로 하나 뜻이 비슷해. 선맹이가 결국엔 공표인 거잖아. 그럼 선맹이로 할게. 선빵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선빵을 먼저 날리는 거죠. 그 선매에 대한 개념이라는 게 뭐를 암시하냐면은 여기 나오는 선빵 타이밍이라는 게 가끔씩은 매우 중요하다는 건데 결국에는 그 하이픈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스위치는 어디다 맞추면 되겠냐. 3번 문장의 두 번째 줄 액션이죠. A월 B 하면 B의 스위치에 맞추는 거. 어떤 결정이나 행위 있잖아. 어떤 지점에 있어서 시기에 이게 훨씬 역시나 비교급 강조 훨씬 더 리워딩 보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이롭거나 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는 것보다 다른 시기에 선매행위에서는 시기가 엄청 중요하구나. 왜냐면 라이벌이 상품을 런칭한 다음에 우리가 뭐 광고를 많이 때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미리미리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엔. 그렇다면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그치, 액션에 맞춰야지. 액션 이시지칭하는 거. 그 선맹이라는 것은 또 뭐를 수반할 수 있냐면 가중치를 두는 것을 수반할 수도 있답니다. 광고에 가중치를 두는 거죠. 일정 시기 동안. 근데 이 일정 시기가 언제냐면은 이렇게 묶을게. 의미상 before이랑 during이 전치사고 when은 긴 명사로 하면 돼. 근데 해석이 매끄럽게 되진 않거든. 선맹이라는 건 광고를 많이 하는 거구나. 일정 기간 동안. 근데 그 기간이 언제냐면 before 전이야. 후가 아니라 전이나 뭐 동안이야. 새로운 엔트런트 진입자가 시장으로 들어오기 전 미리 혹은 들어오는 동안 하는 거다. 후에 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걸 수도 있겠네. 그쵸? 그 의도가 그러면 뭘까?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 부분 조심해. 이투 가목적어 진목적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for은 당연히 의미상의 주어겠죠. 투부정사에. 의도가 뭐냐면 더 어렵게 만드는 거야. 새로운 진입자의 광고가 인상을 만드는 것을 잠재적인 고객에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이 아이 옆에 무슨 다른 학원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들어오기 전에 미리 광고를 엄청 많이 하는 거죠. 이 아이에 대한.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럼 옆에 새로운 학원이 들어와도 어때? 너네가 잘 모르는 거야. 이 아이가 갑자기 광고를 많이 하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의도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걸까 결국에는. 그쵸? 광고를 많이 하는 가중치를 두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일정 시기 동안 이렇게 하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옆에 학원이 들어오기 전이나 들어오는 동안에 이 아이에서 광고를 많이 한다. 왜냐면 그러면 새로운 학원을 잘 애들이 정신을 안 쓰게 할 수 있도록. 6번 프로덕트 상품의 proliferation 그 확산이라는 게 또 다른 잠재적인 선맹이랍니다. 일반적인 그 아이디어 있잖아. 이게 개념이 뭐냐면 얘도 그냥 다양한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variety of 자체가 다양한이거든. 이거는 수능 때도 고3 때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그냥 외워버려. 원래 variety of만 해도 다양한이거든. 근데 엄청 다양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large가 붙었다고 생각하면 돼. 일반적인 개념이 뭐냐면 다양한 상품의 variant, 변형을 이제 출시를 하는 거죠. 목적이 뭐야? 거의 없도록 하는 거야. 그 시장의 수요의 방식에 있어서 어를 바꾸면 되죠. 일체 맞춰서 is로 수용이 되지 않는 선행사를 디맨드로 볼게요. 수용되지 않는 시장의 수요의 방식에 있어서
거의 없도록. 이게 무슨 말일까 사실 싶을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상품을 엄청 다양한 걸 출시해가지고 수용되지 않는 시장 수요의 방식이 없도록 한다 거의. 이게 결국에는 8번 문장에서 말하는 얘랑 똑같은 말이거든. 재진술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친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게 결국에는 얘라고 생각하면 돼. so that 뒤가 이해가 안 되면 이 얘기야, 이 얘기. 이게 결국에는 뭔 얘기냐면은 arguably, 그러니까 주장하건대 내가 무슨 말하고 있냐면 만약에 어떤 시장이라는 게 이미 be filled with, 채워졌다고 생각해봐. 상품 변형으로 이미 포화 상태야. 응? 그러면 어때? 역시나 if to 가주어 진주어 더 어렵죠. 경쟁자가 untapped, 모함, 이용되지 않는, 점유되지 않는, 원래 탭이 이용하다는 뜻이 있거든. 점유되지 않은, 이용되지 않은 그러한 주머니를 참는 게 힘든다는 거죠. 시장 수요에. 그러니까 이미 전부 다 EI에서 수학이랑 국어학원까지 출시를 한 거죠. 그러면은 주변에서 어때? 수학학원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는 거야. 이미 EI에서 전부 다 수학이랑 국어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6번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투부정사 뒤쪽을 다른 표현으로 쓰면은 어떤 표현이 되냐면, 일단 이거를 보고서는 이해를 해. 쓸 시간은 줄 거거든. 일단 화면을 한번 봐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은 이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 일단 화면을 봐봐. 그러니까 경쟁자가 uncover, 발견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숨겨진 기회를, 그 시장의 수요 안에 있는. 그러니까 돈 벌 기회가 없다는 거야. 이미 전부 다 우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밑에다 쓰시면 됩니다. 얘랑 동의어다, 얘랑. 빈칸으로 변형돼서 출제될 수 있겠죠. 혹은 함축으로도, 함축까지는 아니고. 그 카운터 쉐이딩에 관련된 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의도가 뭔지 알겠어? 이 이미지. What are you trying to? 너 뭐 하려는 거 했더니 getting on even 10. 나 평평하게 태닝 하려고 하면서 그 밑에가 밝으니까는 태닝 한다고 하잖아. 이게 의도가 뭔 거 같아? 유머인 거 알지? 유머다. 왜냐면 평평해지면은 어때? 얘가 아래도 어두워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음영해지면서 눈에 잘 띄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얘들아, 카운터 쉐딩이 결국에는 그 시바견 위에는 갈색이고 밑에는 하얀 거 알지? 그 다음에 이런 가오리 같은 친구들 있잖아. 얘도 위에는 어둡고 밑에는 밝잖아. 이게 결국엔 진화된 거야. 몸을 숨기기가 유리하도록 이렇게 진화한 건데 밑을 어둡게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잡아먹히기, 포식 자리가 발견되기 쉽게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유머러스한 그 그림이다. 30번 카운터 쉐이딩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자. 정의. 그 다음에 1번이랑 5번, 2번이랑 5번을 이렇게 묶을게. 2번이랑 5번. 2번이랑 5번까지를 묶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죠. 단색 동물의 경우잖아. 단색 동물의 경우에는 위에서 해가 비추면은 어때? 음영이 지면서 쉐이딩이 지면서 눈에 잘 띄게 되죠. 그쵸? 근데 6번에서 7번? 6번에서 7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물이야? 위가 어둡고 밑이 밝은 경우죠.
아까 얘기했던 가오리나 혹은 고래, 상어, 시바견, 펭귄도 그렇잖아. 그런 것들 전부 다. 그런 경우에는 8번에서 10번까지를 이제 하나로 묶으면 되죠. 빛이 비추면 어때? 빛이 비추면 보통 빛은 위에서 아래로 비춰지니까 태양빛처럼 빛이 비추면 카운터 쉐이딩이 되는 거잖아. 위장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죠.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안 나온 적이 없어 카운터 쉐이딩. 항상 나와 얘도 정말로. 응? 같이 한번 보면 그 카운터 쉐이딩이라는 것은 과정이랍니다. 이 정의죠. 옵티컬이다. 옵티컬. 시각적으로 평평해지는 과정이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시각적으로 평평해진다는 게 이게 캐모플라지 위장을 제공하거든. 그 동물에게 선라이트라는 게 단색 동물의 경우 햇빛이라는 게 illuminate 그 물체를 비춘다고 생각해봐. 위에서 비추는 거죠. 그러면은 물체라는 게 어때? brightest 가장 밝게 되지. 어느 쪽이? 위쪽이. 그럼 물체의 색이라는 것은 점점 일단 이 shade라는 단어를 얘가 차츰 변화하다. 차츰 변화하다라는 뜻이 있고 음영을 나타내다라는 뜻이 있어. 음영을 나타내다. 그 다음에 명사 뜻으로는 그늘이나 음영. 그럼 3번 문장도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 물체의 색이라는 게 점진적으로 차츰 변화하다 더 어둡게 혹은 음영이 나타난다 더 어둡게 둘 중에 아무거나 하면 되겠죠? 어느 쪽으로 향할수록? 바닥 쪽으로 향할수록 이게 무슨 말인지 되죠? 이러한 쉐이딩, 음영이라는 건 수요 동사죠? 그 물체에게 뎁스, 농도를 주게 되죠. 농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잖아. 그 다음에 허용한답니다. 관찰자가 구분하도록 하죠. 그것의 형태라는 걸. 일단 여기서 이츠가 지칭하는 건 오브젝트죠. 그쵸? 쉐딩이 지니까 쉐이딩이 지니까 음영이 지니까는 농도가 생기니까는 되게 입체적으로 잘 보일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쉐이딩이라는 건 결국에 뭘까? 물체의 색이 차츰 어둡게 변화하는 거죠. 아래쪽으로 향할수록 결국에 3번 문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 그래서 비록 어떤 동물이라는 게 그쵸? 얘 지금 버슬 사이로는 이렇게 애드버브 2개 정확하게 하지만 균일하게 같은 색이라면 무엇과 같은 색이야? substrate 바탕 혹은 바닥과 같은 색이라면은 그것은 쉽게 보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빛이 비추어진다면. 그러니까는 색의 단일색이라서 바닥색이랑 똑같았거든. 근데 빛이 비추게 되면 음영해지면서 잘 보이게 된다는 거야. 단일색일 경우. 그럼 일단은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당연히 이 on animal 주절의 주어인 is은 on animal이고. 그럼 얘 한번 얘들아 일단 illuminated를 뭘로 바꿔서 출제하실까?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딱 본다고 하면 illuminated를 뭘로 바꿔도 문법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 사실은 틀린데. 그쵸? illuminating이죠. 왜 그런지 한번 여기를 복원시켜봐. 주어를 뭘로 쓰면 될까? it이죠. 그 다음 is. 그쵸? It is illuminated. 그러면은 주어가 it인지 어떻게 알았어? when에 생략된 주어가 it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보통 주절의 주어를 끌고 오기 때문이죠.
그쵸? 주절일 주어가 이시니까. 동물이라는 건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비침을 받는 것이니까. 하지만 1번 형광펜이다. 1번 형광펜. 하지만 있잖아. 대부분의 동물들은 더 어둡답니다. 어느 쪽이? 어버브? 위쪽이 그것들이 그런 것보다. 여기서 얼도 뭘로 바꾸면 안 되냐? 두로 바꾸면 안 되는 거 알죠? 왜냐면 얼 뒤에 뭐가 생략됐기 때문이야? 달크가 생략된 거다. 달크. 어를 두로 바꾸면 안 되는 거. 이것도 역시나 해석이 필요한 문법 문제거든. 이것도 2학년 작년 2학년 때인가? 이번 연도 3학년 그거 문제로 출제됐던 거거든. 실제로 학용여고에서 어를 두로 바꿔서 틀리게 출제하신. 이번에는 그것들이 똑같은 형태 나오네. They are illuminated. 빛이 비추어지면 위에서부터 빛이 비춰지면 어두운 등이라는 건 밝아질 거 아니야. lightened. 그 다음에 더 밝은 배라는 거는 음영해지게 되겠죠. 동물들은 그래서 단일한 색으로 보이고 쉽게 섞일 수 있는 거죠. 그 바탕과 그 현재가 그렸던 그림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러한 패턴의 배색이라는 것은 이거 동격으로 봐도 되거든. 즉 counter shading이라는 것은 시각적 인상을 강화한다는 건 결국에 다른 말로 하면 잘 보인다는 거잖아. 얘들아, 유기체에 있어서의 그것의 형태 인상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어때? 잘 안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destroys 정도로 바꾸면 되죠. 시각적 인상을 파괴한다는 건 잘 안 보인다는 거다. destroys 되냐? 얘 말고 다른 표현으로 뭐를 쓸 수 있냐면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된다. 봐봐. 이 destroys 뒤쪽으로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냐면 만들 수 있답니다. 동물들의 외곽이라는 게 어떻도록? 인식하기, 식별하기 어렵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배색의 패턴이라는 게. 혹은 동물들의 형태라는 게 시각적으로 ambiguous,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destroys 뒤쪽으로 동의어니까 3번 형광펜 치고 같은 표현으로 쓰면 된다. destroys부터 같은 표현이니까 이거 쓰시면 됩니다. 뒷선, 식별하다, ambiguous, 모호한. 그 예은이랑 상담 아직 못했네. 시간 되면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게 될란가 모르겠다. 추천받고 온 거야? 어떻게 왔어? 그냥 친구들 많이 다녀서 누구? 이야기 다들 말리지 않았어? 오늘 제가 오라 했어요. 뭐라 했어? 잘했어. 민지야 저랑 셋이 같은 반이었어요. 아, 같은 반이야? 아니 지금 그 1학년 은근 여기 블로그로 유입된 사람. 내 블로그. 1학년 애들 중에 은근 이런 경우 있다. 내 블로그를 들어왔어. 블로그를 들어와서 나를 보고 내 이름이 있잖아. 근데 학교에서 애들이 떠드는 거 듣다가 내 이름을 듣고 그 블로그가 그 학원이구나. 그래서 온 친구들 있거든. 근데 1학년 애들 댕댕이잖아. 너네는 병아리고. 안 병아리는 이제 병아리가 아니라 중간 닭이잖아. 지금 자랐으니까. 댕댕이들은 어때? 신나잖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 혼내도 주눅 들지 않아. 병아리들은 이렇게 몰려가지고 막 이렇게 도망다니잖아. 근데 댕댕이들은 주눅 들지 않거든? 그래서 진짜 개웃긴. 그래서 애들이 일단은 애들이 우리 학원 너 어디 연지야 너네 학원 어때? 괜찮아? 그럼 애들이 1학년 애들이 뭐라 하겠어? 개빡세 막 이러겠죠.
선생님 어떤데? 개 무서워.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상담 받으러 온 친구가 있었는데 1학년 애들 중에 이제 또 1학년 애들 특징 와서 그렇게 자습을 열심히 해요. 엄청 열심히 해. 그래서 아는 얼굴이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없는 사이에 이제 문을 열고서는 어떻게 됐냐고 막 하면서 도망쳐 도망쳐 아 개웃겨. 그래서 지금 1학년 애들 20명이야 20명. 꽉 차서 수업해. 처음에 19명으로 시작했나? 근데 한 2명 정도, 한 명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만둔 친구 있고 한 명은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또 차가지고 20명? 21명까지만 받기. 그래서 되게 애들 단톡방에 그러니까 22명이 지금 들어가 있어. 한 명은 나잖아. 20명인데 그 한 명은 예비고일 때 친구거든. 걔 인이고인데 왜인지 모르겠는데 단톡방을 안 나가. 그래서 내가 만날 때 야 왜 너 단톡방 안 나가? 귀찮잖아 솔직히 계속 알림이 뜨니까. 근데 나가는 게 민망하대. 그러니까 내가 그거 몰래 나가기 있어. 그랬는데 너 방을 나가질 않아. 내 방에 연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저기서 자습하고 있는 예비고일 친구가 있거든? 근데 그 친구야. 블로그로 유입됐다가 애들한테 이름 들어서 온 친구인데 걔 처음으로 인사를 했어. 단톡방에서. 그러니까 내가 초대했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모티콘 하나 보내잖아. 뿅 뭐 이런 거 보내잖아. 근데 처음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느낌표로 그 19명이 있는 방에서 그래서 나 애들이 그거 보면서 어떻게 했어? 오, 인사를 했어. 지금까지 10년 동안 강사 생활하면서 한 번도 인사한 친구가 없었거든. 단톡방 특징이 있어. 처음에 예비고일 때 너네 기억 날란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내가 숙제 공지해주면 애들이 전부 다 네 전부 다 처음에 답변을 해 거기다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잘 읽지도 않고 뭐 반응도 없는데 그 20명 있는 방에서 인사를 했다? 보통 캐릭터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면서 설문에 내가 이제 미리 이제 경고를 하지. 전화 상담을 했거든.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는데 처음에 그 강의할 땐 조금 무서울 수 있다. 애들이 그 괴리로 놀라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은이 나를 처음으로 이제 교실에서 봤는데 나를 개인 상담하잖아? 그 다음에 교실에서 보면 상담할 땐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실에 들어오니까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그래서 하루 만에 그만둔 애도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경고를 하거든. 내가 상담할 땐 괜찮은데 전체로 쓰면 좀 무서울 수 있다. 그랬더니 그 새로운 친구가 또 상담에 그 신입생 정보 입력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 질문에? 얼마나 점점점점점 무서우신가요? 웃겼어 여하튼. 네, 선생님 블로그를 어떻게 본 거예요? 학익여고 영어, 학익여고 급식, 학익여고 교복, 학익여고만 치면 내 블로그가 거의 위에 또. 그래가지고 그렇더라고. 원래 블로그로 영어를 홍보하려고 학원을 홍보하려는 마음이 일절 없었고 열심히 하니까 그냥 글을 올렸는데 그거 보고서는 연락 꽤 많이 와. 중학교 학부모님도 오시고. 근데 공부하는 패턴을 찾으셨어요? 뭐한테 묻냐? 디스 패턴 오브 컬러레이션 어디다 할까요? 이러한 패턴의 배색. 효민이 썼어? 그 9번 문장에 디스 패턴 오브 컬러레이션을 아까 질문할 때 3번 연극편 했거든? 이러한 패턴의 배색 썼어? 하나의 색으로 보이고 하나의 색으로 보이고 쉽게 쉽게 조화를 이루는 조화를 이루는 것? 서연이도 한번 해봐라. 음영으로 인해 하나의 색처럼 보이고 바탕색과 섞이는 것. 괜찮나요? 그럼 8번이네요. 8번. 34번 질문합시다. 마지막으로. 컨파운딩 팩터에서 이 컨파운드라는 단어 있잖아. 이게 학익여고 내신에 나왔던 단어거든. 실제로 단어로 선택지에 컨파운드가 오답이긴 했는데 얘 모르면은 정답으로 고를 수도 있거든. 당황케 하다야. 컨파운드가 당황케 하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당황하게 하는 요인인 거거든. 혹은 혼란에 빠뜨리다. 학익여고 선택지에 나왔던 기출단어. 그 다음에 여기 3번 문장에 호모지니어스가 나오잖아. 호모지니어스 뜻이 뭐래? 동질적인이죠. 호모까지만 빨간색으로 쓸게. 지니어스. 형용사죠. 동질적인. 여기 이거에 반의어를 써줄 거거든. 호모지니어스. 그 보통 같은 성별을 좋아하는 사람을 호모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호모가 동일한이라는 뜻이 있는 거야. 호모지니어스. 그 다음에 자신과 다른 성별을 좋아하는 사람은 헤테로라고 하거든. 그래서 헤테로 지니어스 라고 하면은 형용사로 여러 다른 종류들로 이루어진, 여러 다른 종류들로 이루어진, 쉽게 얘기하면 이질적이라는 단어거든. 여러 다른 종류들로 이루어진. 한번 예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호모랑 헤테로 이걸로 외우면 된다. 뒤에 지니어스는 똑같으니까. 그냥 형용사에 만드는 한 가지 형태 아닐까? 그것까지는 안 찾아봤네. 호모지니어스, 헤테로지니어스. observational, 그러니까 관찰하는 연구 있잖아. 인간을 관찰하는 연구라는 게 적절히 통제될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다양한 그 라이프 스타일, 유형으로 생활 양식으로 살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즉 환경도 다르고 생활 양식도 다르기 때문에 통제가 참 힘들구나. 관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있잖아. 그들은 insufficiently, 불충분하게 동질적이랍니다. 직역하면 이게 맞죠? 불충분하게 동질적이랍니다. 뭐 하기에는? 적절한 실험 대상이 되기에는. 얘의 동의어를 써줄게. 불충분하게 동질적이라는 게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은 획일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not uniform하다는 거죠. 워낙 다양하게 사니까. 그 다음에 inconsistent, 일관되지가 않다는 거죠. inconsistent. 그 다음에 too heterogeneous, too heterogeneous, 이런 단어 정도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거. 4번 문장. 이러한 confounding factor, 교란 변수, 혼란스럽게 하는 변수라는 건 결국에 undermine, 훼손한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라는 걸. 어떤 능력이냐면은 사운드는 여기에서 타당한이라는 뜻이다. 타당한 culture, 기억나죠? culture. 인과관계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능력을 훼손시킨답니다. 인간의 에피디미올로지컬, 그 역학의 조사로부터. 역학조사라는 거는 병의 원인을 추적해서 밝혀내는 걸 역학조사라고 하거든. 코로나 때 역학조사 많이 했잖아. 코로나 감염된 사람들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undermine이랑 동의어 써줄게. 훼손시키다라는 동의어가 쉬운 단어부터 쓸까? impair, 훼손시키다. 그 다음에 손상시키다, 타협하다라는 뜻을 동시에 같이 갖고 있는 단어 알아? 손상시키다, 타협하다. compromise. 얘가 뜻이 두 개가 다 있어. 1번 뜻이 타협하다거든? 근데 2번 뜻이 손상시키다라는 뜻이 있어. 진짜인지 한번 영어사전에 조금 이따 검색해봐. 타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손상시키다라는 뜻도 있는 거. compromise. 그럼 these confounding factors는 결국에 뭘까? 이러한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들이라는 것은. 나는 2, 3번으로 묶었거든? 결국에 인간이 다양한 생활 양식과 다양한 환경에 살아서 동질적이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 이 사람.
그러니까 결국엔 2, 3번.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인간의 다양한 생활 양식과 다양한 환경에 살아서 동질적이지 못한 것. 이거 주제문은 4번이랑 5번으로 골랐거든 나는. 4번이랑 5번. 이 5번 문장. confounding factor라는 건 결국에 변수랍니다. 어떤 변수라면은 똑같은 말 나오네. 9번이랑 10번 문장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네. 그쵸? 알려진 혹은 알려지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지금 가목적어, 직목적어 나오고 있는 거. 어렵게 만든답니다. 에피디오몰로지스트, 역학자들이 고립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특정 변수의 영향이라는 것을 연구되고 있는. being studied는 지금 여기에서 분사야, 분사. 그러니까 결국에 variable이랑 being 사이에 뭐가 생략되는 걸까? which is죠. which is being studied. 연구되고 있다는 걸, 지금 연구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being studied라는 being studied 하면은 얘 현재 진행 수동태인 거 알죠? being studied.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너네 이미 예시 읽었으니까 the effect of specific variable은 그러면 뭘까? 특정 변수의 영향. 어떤 변수를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냐? 연구자들은 6번 문장에 따르면은 그쵸? 술과 암. 술과 암의 관계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 일단은 이거 이해를 한번 하자. 여기 한번 봐봐. 결국에 동의어로 쓸 수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역학자들이 뭐 하는 걸 어렵게 할 수 있냐면 변수의 영향을 확인하는 걸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흥미 있어 하는 지금. 두 번째 문장은 뭘까? 싱글 아웃. 뽑아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 특정 변수의 영향력을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filter out. 추출하는 걸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변수의 영향력을 집중되고 있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거 세 개로 전부 다 바꿔 쓸 수 있다는 거다. to 뒤쪽 써 지금 세 개. 이런 표현으로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 모르는 단어 있으면 나중에 영어 사전으로 한번 찾아봐. 적절한 공간이 없으면은 포스트잇을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기깔나게 한번 써보세요. 포스트잇이 없으면 이면지에 적은 다음에 나중에 다른 옮기든지. 와 이게 장문 나오면 대박이겠다. 이거 장문하기 힘들 텐데. 다 썼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많은 사람들 있잖아. 드링크 자체가 술을 마시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또한 담배를 피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역시나 이것도 이행문에 나오죠. have difficulty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답니다. have difficulty.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결정하는데 링크 연관성을 알코올 섭취와 암 사이에 이렇게죠. 그럼 6번을 정리하자면 술과 암의 이제 관계를 알고 싶거든. 근데 흡연이라는 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결국엔 흡연이라는 게 confounding factor이죠. confounding factor. 유명한 플레밍홈 연구에서는 identified 뭐를 확인했냐면은 상당한 상관관계를 확인해냈거든. 커피를 마시는 것과 coronary 관상 동맥의 심장 질병에 있어서. 근데 여기에서 또 변수가 뭐였냐면 대부분의 이러한 상관관계라는 게 없어진다는 것이었답니다. 연구자들이 수정한 후에는 어떤 사실을 수정했냐면은 많은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그 담배를 핀다는 사실을 그 수정한 후에는 여기서 대은 당연히 동격이겠고 7번이랑 8번을 일단은 요약을 하자면 커피와 이번에는 심장질환의 관계를 밝히고자 했거든. 커피와 심장질환. 근데 역시나 뭐가 컨파운딩 팩터야? 흡연이죠. 흡연이 다시 한번 교란 변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심장질환이 진짜 담배 때문, 커피 때문인지 혹은 흡연 때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corrected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은 adjusted 조정하다 adjusted 이 정도 스펠링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controlled 이 정도로 바꿔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까지 나올까요? 여하튼 만약에 그 confounding factor라는 게 알려져 있으면은 자주 가능하긴 하거든. 그것들을 수정하는 게. 여기서 데미지 칭하는 거는 confounding factor. 근데 하지만 만약에 그 confounding factor가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것들은 훼손시킬 것이랍니다. reliability, 그 신뢰성이라는 것을 culture, 인과관계 결론의 신뢰성이라는 걸 훼손시키겠죠. 우리가 끌어낸 거죠. epidemiological, 그 역학조사로부터. 되냐?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죠. 이렇게 됐거든? 근데 confounding factor가 있는 줄 몰랐어, 흡연이라는. 그럼 여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결국에는. 뭔 말인지 되죠?